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마침내 세계 최고의 수비수, 월드 클래스 수비수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 이탈리아 세리에 A 진출 후 연일 현지 언론과 현지 전문가들의 극찬을 받고 있는 김민재 선수인데요. 이번에는 이탈리아 프로축구 선수협회에서 김민재 선수를 지난 10월 이탈리아 세리에 A MVP로 선정하면서 선수들까지도 모두 인정하는 선수로 우뚝 섰습니다. 이어 일요일 새벽에는 나폴리의 우승 경쟁팀으로 올 시즌 엄청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아탈란타와 원정 경기가 있었는데요. 이 경기에서도 김민재 선수가 완벽에 가까운 수비를 펼치며 나폴리의 2대1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이 경기 이후 나폴리 지역 언론뿐만 아니라 이탈리아 전국 신문들도 김민재 선수에게 찬사를 보내면서 빅매치 이후 김민재 선수에 대한 평가 이탈리아 전역으로, 유럽 전역으로 더욱더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탈리아 프로축구 선수협회의 평가 어땠는지, 이탈리아 전국 신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아탈란타전 김민재 선수의 활약 내용까지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2022-2023 시즌 이탈리아 세리에 A, 나폴리가 챔피언스리그에서는 리버풀을 상대로 2대0 패배를 당하며 무패 행진 및 연승을 멈췄지만 세리에 A 무대에서의 무패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13라운드 일정이었는데요. 파죽의 9연승을 아탈란타 원정에서 이루었습니다. 2대1 승리를 거두면서 사실 아탈란타도 1패밖에 당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폴리와 우승 경쟁을 벌이던 팀인데 승점 6점짜리 경기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 경기 이기면서 단독 선두 유지했습니다. 다만 같은 날 디펜딩 챔피언인 AC 밀란이 스페치아와 2대1로 이기면서 나폴리를 추격하는 팀은 이제 아탈란타가 아니라 밀란으로 바뀐 상황입니다. 13라운드 현재 순위 살펴보면 나폴리가 11승 2무 완벽에 가까운 기록이죠. 승점 35점으로 단독 선두이고 AC 밀란이 나폴리와 맞대결에서 패배했었고 또 한 차례의 패배가 있었기 때문에 9승 2무 2패로 승점 29점, 6점 차이가 벌어졌어요. 이제 나폴리가 골득실 차로 우세하던 그런 상황들을 넘어서서 확실하게 선두를 굳히고 있고요. 아탈란타는 나폴리와의 경기에 시즌 두 번째 패배 역시 당하면서 8승 3무 2패 승점 27점으로 점수차가 8점까지 벌어졌습니다. 무리뉴 감독의 로마가 아직 13라운드 경기 치르지 않은 가운데 승점 25점 4위니까요. 로마가 이번 라운드에 승리를 한다면 승점 28점으로 3위까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고요. 마찬가지로 사리볼의 부활을 천명하고 있는 라치오 같은 경우 한 경기 덜 치른 가운데 승점 24점이고 인터 밀란도 승점 24점, 우디네세가 승점 3점입니다. 여전히 챔피언스리그 진출권 경쟁이 치열하지만 우승 경쟁을 놓고 본다면 나폴리가 굳히고 있다, 나폴리가 예약하고 있다, 이렇게 볼 정도로 지금 승점 차이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경기 쉽지는 않았어요. 아탈란타와의 원정 경기 전반 19분 먼저 아탈란타가 루크만 선수의 선제골로 앞서갔는데요. 나폴리가 전반 24분 곧바로 동점골을 오시멘 선수가 기록했고 전반 35분 엘마스의 역전골까지 나오면서 승기를 잡아왔습니다. 사실 나폴리가 지난 시즌 가장 최근 맞대결에서는 아탈란타 원정 3대1 승리를 거두기도 했지만 그 전 4경기에선 이기지 못하고 있었어요. 특히 홈에서도 2대3으로 패배하기도 했었고 그 전에는 컵 대회에서도 만났는데 홈에서 0대0으로 비긴 이후 원정 가서 3대1로 패배하면서 탈락했던 그런 기억도 있을 정도로 아탈란타 결코 쉽지 않은 팀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경기를 앞두고 또 하나의 경사가 있었습니다. 지난 9월 달에 이탈리아 세리에 A 공식 월간 최우수 선수를 받았던 김민재 선수, 아시아 최초의 위협이었는데 이번에는 이탈리아 프로축구 선수협회가 선정한 10월 이달의 선수로 선정이 됐습니다. 9월 10월 연이어서 이탈리아 최고의 선수로 평가받은 것인데요. 이탈리아 축구 선수협회에 소속된 멤버들, 즉 이탈리아 프로 선수들의 투표를 통해 진행된 월간 MVP이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의 실력을 이제 단순한 레전드나 언론, 지역 매체에서만 높이 평가하는 게 아니라 이탈리아 프로 무대를 누비고 있는 현역 선수들이 인정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부분이죠. 그렇다면 평가 내용 어땠느냐? 이 내용조차도 기가 막힙니다. 전체 내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민재는 현대적인 수비수다. 전방 수비를 즐기며 공격수를 육체적으로 지배한다. 게다가 수십 미터의 필드를 노출하지 않는 복잡한 전술적 심리적 상황에서도 편안하게 대처하는 뛰어난 운동 기술을 가진 수비수다. 우리는 그가 여름에 이탈리아에 도착했을 때 이미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당시 몇몇 유럽 클럽들이 그를 영입하고 싶어 했던 것 같다. 다만 이런 기술을 추상적으로 갖추는 것도 한 가지 측면이지만 이탈리아처럼 어려운 리그에서도 흠잡을 데 없이 플레이할 줄 아는 것도 한 가지의 이유다. 강렬함이 시공간을 어지럽히는 가운데 수비수들은 모든 것을 교정하고 혼란을 막을 수 있는 냉철한 두뇌가 필요하다. 여기서 중요한 이유는 김민재 선수가 일단 현대 축구에 적합한 공격적인 수비수다라는 것이죠. 전방 수비를 즐긴다. 앞으로 나가면서 막는다는 거예요. 물러서면서 몸을 던지고 위기 상황을 가까스로 막아내는 게 아니라
사전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차단한다는 것이고요. 피지컬이 좋으니까 상대 선수가 경합을 이겨내고 뒷공간이 노출되는 축구를 많이 하는 가운데 전술적으로도 이제 전진해야 될 때 뒤를 커버를 어떻게 하느냐, 그 커버를 하려면 뛰어난 운동 능력, 빠른 스피드와 스프린트 능력이 있었는데 그게 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또 이탈리아의 매체들과 전문가들이 김민재 선수의 능력을 의심하고 뭔가 물음표를 달았었는데 이탈리아 선수들, 프로축구선수협회는 알고 있었다고 해요. 원래 그런 능력 갖고 있는 거 알고 있었다. 나폴리에 오기 전에도 그런 실력자였다. 다만 이 선수가 이탈리아에서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심이 있었는데 그걸 보여준 것이고 많은 유럽 팀들이 원했던 선수라는 것을 입증했다. 무엇보다 수비수는 강렬하게 경기가 치고받는 상황 속에서 뭐 타이밍이라든지 또 공간 점유라든지 신경 쓸 게 많은데 그래서 두뇌가 필요한데 김민재 선수는 그런 냉철한 두뇌와 판단력을 갖고 있다. 아주 엄청난 평가가 나온 것이죠. 시간과 공간의 무질서한 강렬함이 모든 것을 꿰뚫고 혼란을 일으키기에 냉철함이 필요한 무대 중에 하나가 프리미어리그인데 사실 이탈리아 리그는 아마도 프리미어리그보다는 이 전환 속도가 빠르지 않기 때문에 불안감이 덜할 수는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탈리아는 수비수들이 거의 용서받지 못하는 리그다. 즉 수비 축구의 본산인 이탈리아는 사실 수비수들에 대한 평가가 박하고 또 인정받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이탈리아에서 김민재 선수가 인정을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활기차게 많이 움직이면서 수비하는 김민재 같은 선수에게는 이런 커버가 더욱 어려운데 김민재 선수는 첫날부터 이런 자질을 보여왔다. 적응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이레벨이라고 하는 리그에서 뛰지 않은 수비수, 즉 김민재 선수가 유럽 빅리그에서 뛰지 못했는데 그런 회의론들을 즉시에 제거하고 무너뜨렸다. 자신을 향한 모든 의심을 김민재 선수가 실력으로 경기력으로 보여줬다는 것이죠. 게다가 언어까지 모르는 수비수이고 2년 전만 하더라도 중국 리그에서 뛰고 있었는데 그런 선수가 이런 활약을 했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다라는 평가입니다. 게다가 이탈리아 프로축구 선수협회에서 선수들이 10월 달에 김민재 선수를 최고로 뽑은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바로 라흐마니의 부상 상태에서 본인의 확실한 센터 파트너를 잃은 상태에서 조금은 떨어지는 선수들과 함께 하면서 리더십을 보여준 것인데요. 그 내용이 대단합니다. 김민재가 나폴리 역사상 최고의 수비수 중에 한 명, 몇 년 동안 세리에 A에서 가장 뛰어난 수비수 중에 한 명인 칼리드 쿨리발리의 유산을 차지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더 강한 수비수가 될 수도 있다. 물론 그 유산을 이어받을 정도로 강한 선수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의구심이 있긴 하지만 김민재가 어느 정도 퍼포먼스를 유지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김민재가 AIC 이탈리아 프로축구선수협회 축구선수상을 받은 10월 한 달 동안 라흐마니 없이도 뛰어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코소보 수비수인 라흐마니의 부재가 김민재의 어깨에 더 큰 부담을 안겼다. 나폴리는 많은 공격적인 해결책들을 가지고 있지만 수비적인 해결책은 거의 없다. 나폴리는 수준급 센터백 3인순위 선수가 없다. 공격 라인은 로테이션 할 수 있는 자원이 있지만 수비 라인은 그만큼 밀도가 떨어지고 무엇보다 라흐마니, 김민재 이 두 명은 잘하는데 세 번째 수비수가 좀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라흐마니가 부상으로 빠진 상황에서 김민재는 최근 몇 년간 거의 뛰지 못했던 주안 제주스와 세리에 A에서 아직 경험이 없는 웨스티고르가 곁에 있었다. 나폴리는 평소보다 더 많은 골을 내줬지만 결코 이 골로 위험에 빠지지는 않았다. 나폴리의 승리는 공격의 화려함에 찬란한 힘이 있지만 견고한 수비 기반 덕분에 공격이 더 자유로워진다고 느낄 수 있다. 김민재는 지난 10월 모든 회의론을 딛고 리그 최고의 중앙 수비수 중 한 명으로 자리매김했다. 라흐마니가 없으니까 김민재의 진가가 더 드러났다는 겁니다. 제주스나 웨스티고르가 조금 이제 부족했기 때문에 실점은 늘어나긴 했지만 김민재 선수가 팀이 질 정도의 실점까지는 하지 않도록 이끌어내면서 모든 의심을 딛고 지금 현재 이탈리아 세리에 A 최고의 수비수 중 한 명으로 인정받았다. 자리 잡았다라는 평가입니다. 그렇다면 아탈란타와의 경기는 어땠을까요? 아탈란타와의 경기에서 김민재 선수는 주안 제주스와 센터백 콤비를 이뤘고요. 레프트백에 올리베라, 라이트백으로 디 로렌초가 나섰고 미드필드 라인 시엘린스키, 로보트카, 앙기사, 공격 라인은 엘마스, 오시멘, 로사노였어요. 흡이차 크바라첼리아 선수의 몸 상태에 조금 문제가 있는 가운데 엘마스가 선발 출전한 것 외에는 주전이 총출동했는데요. 사실 초반에는 아탈란타가 홈팀답게 기세를 잘 올렸지만 김민재 선수가 잘 커버했습니다. 특히 잉글랜드 청대 출신의 윙어죠. 아데몰라 루크만이 올 시즌 아탈란타를 이끌고 있는데 전반 3분에도 롱패스를 받아서 아데몰라 루크만이 후방으로 빠져들어가면서 김민재 선수를 따돌렸거든요. 김민재 선수가 통과될 수밖에 없었고 여기서 반대편으로 넘긴 패스를 이제 슈팅으로 연결한 페이론 선수의 마무리를 메렉 골키퍼가 선방을 했어요. 이 장면에 김민재 선수가 정지 상태에서 넘어온 상황이다 보니까 대처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다행히 메렉이 잘 막았고요. 전반 6분에도 루크만이 왼쪽 측면에서 또 돌파를 시도합니다. 수비수 한 명을 가볍게 제쳐내고 김민재 선수를 맞이했는데 김민재 선수가 이 컷백을 잘 차단하면서 또 한 번의 위기를 막아냈어요. 그리고 전반 16분 코너킥 상황이었는데 헤더 슈팅이 이제 오시멘을 거쳐
거쳐서 반대편으로 흘렸을 때 사실 여기서 먼저 상대 선수에게 슈팅 기회를 내줄 수 있었지만 김민재 선수가 침착하게 밀어붙이면서 파울하지 않고 잘 걷어냈거든요. 하지만 아쉽게도 말씀드린 이 헤더 슈팅을 막아내는 과정에서 오시멘 선수의 핸드볼 파울이 VAR로 체크가 되면서 페널티킥이 선언이 됐어요. 김민재 선수의 실책이 아닌 상황에서 아쉽게 실점 위기를 내준 것이고 전반 19분에 루크만이 오른발 슈팅을 가볍게 성공시키면서 강력하게 성공시키면서 아탈란타가 1대0으로 앞서갔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4분 만에 나폴리가 동점골을 넣게 되는데요. 시엘린스키 선수가 페널티 에어리어 왼쪽에서 올린 크로스 패스를 핸드볼 파울로 현재 골 실점의 빌미가 됐던 오시멘이 보은하는 헤더 슈팅으로 동점골을 넣었고요. 전반 34분에 또 한 번의 위기는 역시 루크만의 기점이 됐는데 루크만이 공을 잡으니까 이제는 김민재 선수가 아예 뒤로 들어오지 못하게 전진 수비로서 막아내고 밀어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루크만 선수가 왼쪽 측면으로 공을 빼냈고 스루 패스를 통해 그 뒷공간을 노리는 김민재 선수가 던지는 뒷공간을 노리는 플레이가 나왔는데 김민재 선수가 루크만을 막아낸 이후 빠르게 뒤로 따라 내려가서 또 커버해주는 그런 플레이를 통해서 자신의 영역, 오른쪽 수비 영역을 완벽하게 이제 막아내는 그런 보호 플레이까지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 위기 뒤에 기회가 왔는데요. 전반 35분 또 한 번 오시멘의 좋은 플레이가 빛났죠. 문전 우측을 파고들어서 수비수 2명이 달라붙는 상황에도 버텨내면서 컷백 내줬고 왼쪽 공격수로 선발 출전한 엘마스가 때린 슈팅 수비를 맞고 굴절되면서 골망을 갈랐고요. 나폴리가 2대1로 역전했습니다. 그 뒤에는 나폴리가 안정적인 수비를 펼치면서 아탈란타의 파상 공세를 버텨냈는데요. 후반 20분에도 김민재 선수가 헤이룬 선수가 뒤에서 내려와서 공을 받고 침투하려고 하자 또 파샬리치와 호흡을 맞추려고 하자 전진 수비로 끊어내면서 페널티 에어리어 안으로의 진입을 막아냈어요. 전반 34분에는 후반전에 교체 출전된 토트넘 이적설도 있는 왼발 킬러 마리노프스키 선수가 단독 돌파로 치고 들어와서 페널티 에어리어 앞쪽에서 슈팅을 시도했는데 김민재 선수가 본인의 영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따라 들어가서 6탐방으로 막아내는 좋은 수비로 실점 위기를 걷어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나폴리가 아탈란타 원정에서 2대1로 이겼는데요. 나폴리가 원정팀이지만 볼 점유율 53%로 앞섰어요. 다만 아무래도 홈팀의 아탈란타가 후반전 파상 공세를 펼치기도 했고 전반전에도 많이 기세를 올리면서 슈팅 숫자는 16대7로 더 많았습니다. 다만 유효 슈팅이 5개밖에 없었는데 그 이유는 무려 8개의 블로킹이 있었다. 김민재 선수를 중심으로 한 6탄 수비로 슈팅을 다 골키퍼에게 가지 못하게 많이 만들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탈란타의 기대 득점이 2.29골로 더 높았지만 김민재 선수가 버틴 수비 라인이 너무 잘했기 때문에 경기 내용에서 실점 위기를 많이 내줬음에도 나폴리가 2대1로 이길 수 있었어요. 나폴리는 1.35골이었기 때문에 기대 이상의 득점을 올렸고요. 아탈란타는 빅찬스가 4개나 있었는데 그중에 3개를 놓쳤고 그 과정에는 김민재 선수의 수비가 있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통계 기록을 기반으로 한 평점을 살펴보면 폰몹에서는 김민재 선수에게 7.5점, 소파스코어에서는 7.0점을 줬거든요. 세부 기록을 살펴보면 김민재 선수 90분 풀타임 소화하면서 87%의 높은 패스 성공률을 기록했고 또 파이널 서드 지역, 공격 지역으로도 3개의 패스를 연결했고요. 2차례의 태클 시도 모두 성공하면서 태클 성공 100%, 2차례의 헤더 경합도 모두 성공하면서 공중볼 경합도 100%의 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지상 경합 상황에서는 4번 중에 2번 승리하면서 50%였지만 전반적인 수비 기록 좋았고요. 5개의 리커버리, 4개의 걷어내기, 하나의 가로채기와 하나의 헤더 걷어내기, 한 차례 블로킹 등 지금 보시면 히트맵도 오른쪽 수비 라인 전방위 커버, 오른쪽 풀백 라인과 중앙 수비형 미드필드 포지션까지 커버하면서 오른쪽 풀백처럼 전진까지 하면서 평소처럼 본인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보여줬습니다.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방송사 스카이스포츠 이탈리아판도 이날 경기 김민재 선수에게 평점 6.5점의 높은 평가를 줬어요. 스카이스포츠는 평점을 박하게 주기로 유명하거든요. 6점을 주면 사실 영국에선 6.5점 정도 볼 수 있고 6.5점이면 7점 정도라고 볼 수 있으니까 호평이고요. 가제라 델로 스포르트 이탈리아 전국 스포츠 신문도 앙기사에게 7.5점을 주는 등 루크만에게도 7점을 주면서 공격 수술에게 빛난 경기였다고 평가했는데 김민재 선수에게 6.5점을 주면서 어떤 얘기인지 보세요. 김민재를 상대하려면 서둘러야 된다. 잔재주를 부리지 마라. 김민재 선수가 워낙 침착하고 또 기술적으로 속지 않기 때문에 빠르게 뒷공간을 무너뜨리는 거 외엔 방법이 없다. 타이밍을 빼는 것밖에 없지. 어떻게 돌파를 하고 테크닉을 발휘하고 뭔가를 지공 상태에서 하려고 하면 뚫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김민재 선수가 보기에 우아하지 않고 아름답지 않을 수 있지만 센터백 포지션은 원래 그렇게 축구의 미학을 충족시킬 필요는 없다. 김민재가 나폴리의 새로운 비밀병기 중에 하나다라고 평가하면서 6.5점 역시 높은 점을 줬습니다. 또 다른 이탈리아 전국신문 코리에레 델라세라도 김민재 선수에게 평점 7점을 줬는데요. 다른 선수들의 평점을 보시면 스팔리티 감독이 7.5점 최고점, 그리고 1골 1도움을 기록한 오시멘이 7.5점이었고 그 다음이 7점이니까 두 번째로 높은 평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민재 선수에 대해서는 종종 뒤로 빠르게 따라 내려가야 되는 상황이 나오지만, 즉 전진 수비를 하기 때문에 뒷공간을 내주기도 하지만 항상 그가 먼저 도착한다. 김민재 선수가 빠르다는 것이죠. 스프린터라고 평가하면서 전력 질주 좋은 수비수라고 평가한 것입니다.
또 다른 이탈리아의 전국신문 라 레푸블리카는 아예 이탈리아 특유의 선출까지 보여준 김민재 선수를 메인으로 소개했는데요. 김민재 선수에게 평점 7점 주면서 그는 상황을 잘 읽고 성급할 수 있을 때도 늘 올바른 선택을 한다라고 호평했습니다. 그 외에 이탈리아 전체 매체들의 평가 살펴보겠습니다. 유로스포츠 평점 6.5점 줬어요. 철두철미한 한국의 장벽, 경고를 한 장 받았다. 경고를 받지 않았다면 더 높은 평점이 나올 수 있었겠죠. 이탈리아의 이적 매체로 유명한 칼초 메르카토와 투토 메르카토 웹의 평점도 나왔는데요. 칼초 메르카토는 조금 박하게 줬어요. 6점 줬는데 파샬리치를 향해 범했던 파울로 경고를 받은 것, 메흘레의 속도에 조금은 혼란에 빠지기도 했지만 사파타 장신 공격수가 들어왔을 때는 공격할 공간을 남겨주지 않았다. 속도에 조금 어려움을 겪었다는 평가가 있었어요. 투토 메르카토 웹은 7점 줬는데요. 1대1 상황에서 놓치지 않는다. 흠잡을 데 없는 경기 이해력과 상황이 만약 잘 되지 않는다면 몸을 잘 던져서 막는다. 경고를 받더라도 옳은 일을 한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나폴리 지역지의 평가는 더 좋죠. 아레나 나폴리는 평점 7.5점 주면서 김민재가 다시 괴물로 돌아왔다. 그는 실제로 센터백에서 백이라는 표현이 맞지 않을 수도 있다. 늘 그렇다. 이 얘기가 뭐냐면 백이 뒤에 있는 선수라서 백이라는 표현인데 김민재는 뒤에 있지 않고 앞으로 나와서 플레이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칼초 나폴리 1926은 김민재 선수에게 평점 7점 줬는데요. 김민재에게는 딜레이, 지연이라는 단어가 없다. 그는 항상 적절한 타이밍에 나가고 모든 수비 선택에서 균형을 잡는다. 지연해야 할 경우엔 또 할 수도 있다. 개입해야 한다면 할 수 있다. 공중전에서는 비견될 사람이 없다. 전반전에 루크먼에게 뒷공간을 내주긴 했지만 상대의 기술이 좋기도 했고 좋은 스로인 덕분이었다. 그는 늘 공간을 잘 커버하고 전개에도 큰 자신감을 갖고 있다. 모든 게 완벽하다는 것인데 지연이라는 단어가 없다. 보통 수비할 때 상대가 뒷공간을 팔 것을 걱정하고 상대의 기술이 좋으면 뒤로 물러서면서 차분히 이제 상대를 지연하는 플레이 하잖아요. 김민재 선수는 지연하지 않고 나가서 자르는 능력이 너무나 뛰어나다. 타이밍도 좋고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이죠. 모든 면에서 뛰어난 김민재라고 평가했고요. 또 다른 나폴리 지역 매체인 칼초 나폴리 24는 김민재 선수에게 평점 7점 주면서 영리하게 경기를 읽고 전진 수비를 한다. 사전에 움직여서 간단하게 처리한다. 말리노프스키를 벽처럼 막아냈다. 경고는 이해할 수 없었다. 라고 평가했고요. 투토 나폴리는 역시 김민재 선수에게 평점 7점 주면서 두세 번의 상황을 몸으로 막아내면서 문전을 보호했다. 경기 관여도가 높고 디 로렌초의 뒤까지 커버하면서 책임이 확장됐다. 오른쪽 풀백까지 김민재 선수가 막는다는 얘기인데요. 이 경고 상황이 어땠는지 왜 논란이 되는지 살펴보면요. 후반 12분에 김민재 선수가 공을 끌고 올라가다가 좀 앞에서 공을 이제 차단되는 상황이었어요. 파샬리치에게 공을 뺏겼기 때문에 뺏기기 전에 김민재 선수가 태클로서 이 공을 끊어내고 돌아가려고 했는데 이때 너무 근거리였고 좀 태클이 강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파샬리치가 크게 넘어졌거든요. 사실 보기에 따라서는 이게 경고를 받아도 할 말 없는 장면으로 보이기도 해요. 김민재 선수가 마지막 태클 순간에 다리를 빼가지고 경고를 안 받기 위해 움직이려고 했지만 아무래도 두 다리를 확 밀어내는 상황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어찌됐거나 나폴리 매체들은 이건 정상적인 태클이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김민재 선수 이탈리아 전국신문과 방송, 이탈리아 선수들 그리고 지역 매체들의 찬사가 계속 쏟아지고 있는데요. 월드컵이 열리기 전까지 부상 없이 멋진 활약 이어가고 또 좋은 컨디션으로 한국 대표팀과 함께 월드컵에서도 새 역사를 쓰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한준TV에서 계속해서 김민재 선수의 이탈리아에서의 활약과 이탈리아의 현지 반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